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정말 무더운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최근 경제 뉴스 보셨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 코스피 급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롤러코스피 같은 단어가 정말 자주 나오더라고요. 특히 7월 초에는 코스피가 하루에도 크게 오르내리고 며칠 사이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차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가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더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떨어지지? 서킷 브레이커는 도대체 뭐길래 주식 거래를 멈추는 거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우리 증시 이른바 롤러코스피를 시작으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 그리고 V코스피까지 쉽고 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놀란 적 있으시죠? 네, 재현님, 저도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놀라고 있어요. 분명 어제는 코스피가 크게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며칠 뒤에는 또 급락했다는 뉴스가 나오고요. 심지어 주식 거래가 잠시 중단됐다는 소식까지 들리니까 아니 시장이 왜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증시를 두고 롤러코스피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와 코스피를 합친 말인데요.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크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상승과 하락폭이 너무 커지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져요. 투자자들이 작은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도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 중 하나예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고 그럼 주가도 당연히 오르겠네? 라고 생각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가가 오히려 크게 떨어졌죠. 저도 처음에는 아니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지는 거야?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에는 주식시장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주식시장은 지금 나온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까지 미리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2분기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장중 한때 9% 넘게 떨어졌다고 해요. 좋은 실적을 냈는데 오히려 주가가 급락한 거죠.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주식시장에서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입니다. 저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이상했어요.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그때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오히려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가 실제로 발표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번에 엄청난 실적을 낼 것 같다는 기대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실적이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사두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인데도 사람들의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거네요? 맞아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과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상했던 좋은 실적이 발표되니까 투자자들은 역시 예상대로 나왔네. 그럼 이제 수익을 챙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는 걸 차익 실현이라고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못 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던 거네요? 막상 실적이 발표되니까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좋은 뉴스가 시장에 이미 얼마나 예상되고 있었는지도 중요해요. 삼성전자 사례처럼 좋은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시장의 불안감까지 커지면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등장하는 시장의 안전장치가 바로 서킷 브레이커예요. 드디어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네요. 요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예요?
네,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의 급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가 너무 빠르게 달리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일단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락하면 거래를 잠시 멈추고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다시 판단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최근처럼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을 때도 실제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시장 전체 거래가 20분 정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킷 브레이커가 주가 하락을 아예 막아주는 제도는 아닌 거죠? 그냥 잠깐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인데요.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면 다른 투자자들이 파는 모습을 보고 나도 빨리 팔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고 시장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잠시 멈추고 시장이 과열된 분위기에서 벗어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와 함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사이드카예요. 둘 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 작동하는 안정장치라는 점은 비슷해요. 그런데 멈추는 범위가 달라요.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제한하는 제도예요. 시장 전체를 멈추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을 잠시 줄여서 시장의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러면 사이드카는 일단 속도 좀 줄여보자에 가까운 거고 서킷 브레이커는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잠깐 다 멈추자에 가까운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실제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되고 이후에는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카는 시장의 속도를 줄이는 장치,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전체를 잠시 멈추는 더 강력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나요? 뉴스를 보면 공포가 커졌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V코스피예요. V코스피는 흔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요. 앞으로 코스피 200이 얼마나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그러면 V코스피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앞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아질수록 V코스피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V코스피가 크게 오른다면 시장의 긴장감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리하면 정말 간단한데요. 롤러코스피는 시장이 크게 오르내리는 모습, V코스피는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흔들릴지에 대한 예상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라는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뉴스에서 따로따로 등장했던 단어들이 사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요즘 경제 뉴스에서 이 단어들이 계속 같이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롤러코스피라는 표현이 나오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V코스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시장이 너무 빠르게 흔들리면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같은 안정장치가 작동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도 시장의 상황을 계속 살펴봐요. 이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점검하고 과도한 불안이 금융시장의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필요한 시장 안전 조치를 검토하며 대응하는 거죠. 네, 결국 주식시장을 볼 때는 단순히 오늘 올랐다, 오늘 떨어졌다만 보는 것보다 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삼성전자처럼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시장의 공포가 커지면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뉴스에 등장하는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시장의 움직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우리 증시, 이른바 롤러코스피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진 이유부터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V코스피, 그리고 시장의 안정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뉴스에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단어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더 쉬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